걔가 내가 준 편지지를 다시 주는 거야. 근데 그거 완전 막 구겨져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남자애들이 그걸 돌려본 거야. 슬러시 미쳤다. 한 입만 먹을래? 완전 슬러시야. 근데 나 먹으면서 해도 되나? 응. 지금 먹으면서 자유롭게 하면 돼? 응. 난 이 소리가 너무 좋아. 나무 이렇게 나무길 부딪혀서 나는 소리 바람 때문에. 안녕하세요, 주승희 누나입니다. 저도 소개하나요? 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주승희 누나 대학교 친구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와. 그 제 학교를 2개를 거쳐왔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거쳤던 학교에서 이제 제일 처음 사귀었던 친구입니다. 진짜. 딱 20살 때 우리 과 친구. 저는 대학교를 2개 거치지 않았지만 과를 2개 거쳤는데 그 첫 번째 제가 처음에 고3 때 이후에 들어갔던 처음 과 거기서 처음 만난 친구, 처음 사귄 친구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들 아니고 처음 타지에서 외지에서 온 친구였어요. 오, 그러게? 진짜 그랬어요. 딱 외지에서 온 친구가 나밖에 없었네. 근데 코드가 되게 진짜 잘 맞는다고 느꼈어가지고 맞아. 처음부터 왜냐면 그때 또 같이 이렇게 친해진 친구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잘 맞았지만 보다 더 뭔가 잘 맞는 느낌이어서 또 지금까지 우리가 20살 때 만났으니까 지금 한 땡큐 6, 7년 된 거잖아. 벌써 5년이 벌써. 지나갔네. 그리고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처음에 그 가지였던 홍술 토크? 이 컨텐츠를 이야기해준 친구가 서연이에요. 이 혼자는 처음이라의 기반을 만들어준 그런 친구. 네,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던져줬던 거였는데 그거를 컨텐츠화를 너무 잘 시킨 거예요. 그 혼자는 처음이라 제목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던져줬을 뿐이고 그거를 구성해 나간 거는 주승희 누나님께서 또 과찬을 이렇게. 그 덕분에 또 이런 재밌는 자리 네. 또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참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랑 혼술 토크에 이제 그 초심을 되찾고자 술을 먹으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한잔 할까요? 네, 짠. 제가 진짜 경계가 심했고 의심도 엄청 많던 시절이 딱 20살 때 그때가 진짜 강했던 시기였는데 그 벽을 좀 허물어준 친구. 진짜? 진짜 다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때 막 누구랑도 친해 보이고 싶지 않아 보였다 제가 그랬거든요. 저를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런 경계를 누그러뜨려준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이 좀 많은 친구였는데 저희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네, 바로 오늘 주제인데요. 오늘 주제 바로 모태솔로입니다만 저도 그렇고 서연이도 그렇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저번 주에는 그 장기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그 반대 이제 모태솔로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컨텐츠를 촬영을 해야 되는 와중에 그 카마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 연애 컨텐츠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장기 연애를 했다는 공통점을 가진 친구들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찍었는데 그걸 보고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둘 모쏠인데? 그거 어때?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기 연애 컨텐츠를 하고 약간 연장선으로 연애 컨텐츠를 제 채널 운영을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서연 씨. 아니 별 말씀을요.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서연 씨는 그러면은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할 수 없는 정도로 좀 창피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주변 분들한테 하잖아요? 네. 그냥 없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저도요. 저도요. 초등학교 때 한 2, 3주 이렇게 사귀었던 거였는데 그것도 저학년이었어. 3학년? 이렇게 그랬었고 중학교 때 진짜 일주일 근데 그건 제가 마음이 없었던 사람과 그때 막 그러잖아요. 그냥 사귀고 고백하고 막 이러니까 마음이 없었던 사람과 했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만뒀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누나님은요? 저는 지금 그 친구를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찾고 싶은 게 뭐 다시 뭐 어떻게 잘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거 기억나냐? 그거 너무 웃기지 않냐? 이런 말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어떤
애를 좋아했어요. 근데 걔를 좀 그래도 꽤 오래 좋아했던 것 같아. 한 반 학기? 왜냐면 좋아했네, 많이. 같이 이제 짝꿍을 했는데 걔가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야. 음. 그래서 이제 좋아해서 친구들한테 이제 말을 하잖아. 다른 어떤 친구가 야 그러면 나 땡땡이한테 편지로 고백할 건데 너도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나 싫은데 근데 이제 걔가 얼마 안 있으면 전학을 간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하신 거예요? 전화 간다고 해서 혹시 마음이라도 전하자? 그렇게까지 깊은 생각은 아니었어. 아. 근데 그냥 전학을 간다고 하고 이제 친구가 계속 옆에서 부추기니까 아 나도 해볼까? 이래서 이제 화장실에서 왜 화장실에서 썼는지 모르겠어. 화장실에서 몰래 비밀이니까. 급하게 이렇게 비밀스러우니까. 급하게 이렇게 막 썼어. 뭐 땡땡아 나는 뭐 너 좋아 이렇게 썼겠지? 그래가지고 걔한테 이렇게 그 다른 친구가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오. 거기에 내 이름은 써있잖아. 어. 근데 이제 걔가 그거를 화장실에 들어가서 보더라? 진짜? 어. 귀엽다. 그러고 근데 답이 없는 거야.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읽었으면은 나한테 뭐 나도 너 좋아한다든지 그럼 뭐 나는 너 싫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야, 아니야. 나 이런 거에 너무 수줍어. 지금 너무 뭐랬지? 수줍어. 수치스러운 게 아니라 아니, 진짜. 그래서? 그랬는데 진짜 나 진짜 여기 너무 쪽팔려. 걔가 내가 준 편지지를 다시 주는 거야. 근데 그거 완전 막 구겨져 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남자애들이 그걸 돌려본 거야. 그게 몇 학년이라 그랬지? 4학년.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했다는 소문이 이제 퍼지고 그걸 막 남자애들이 막 뺏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걔가 막 잡고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그 꾸깃꾸깃해진 편지 봉투에 OK 영어로 OK라고는 근데 그 남자애가 쓴 거 맞아요? 아 그건 몰라요. 너무 돌려줬는데. OK라고 적어가지고 그걸 저한테 이렇게 탁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소문이 났나 봐. 아, 그 애가 던져주고 갔어요? 그 던져주고 갔는데 아. 그게 선생님들한테까지 소문이 났는지 어떤 선생님이 나를 약간 놀리는 듯한 말투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약간 수줍었지. 그런데 이제 걔가 이제 선생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정근을 가시면서 아. 걔가 이사를 간 거야. 아. 이걸 두고 서연이는 내가 고백해서 간 게 아니냐고 그런 아니, 전학 예정이었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진짜 받고 간 줄 알았지. 근데 더 웃긴 건 뭔 줄 알아? 그래서 엄마라는 그 선생님 있잖아. 그 선생님이 나랑 같은 피아노 학원을 다녔어. 그 선생님도 피아노 학원을 다니셨는데 이제 이사를 가셨다가 시간이 남으셨는지 피아노 학원에 이제 인사를 드렸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나를 나오래. 그랬더니 나를 보고 안아주시는 거야. 나 그 선생님이랑 일체의 접점이 없었는데 마치 내가 뭐라도 된다는 듯이 나를 지윤아 아, 잘 웃겨. 지냈어? 하면서 갑자기 나를 안아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그냥 이러긴 했는데 약간 좀 당황스러운 그런 이후의 일까지 있었답니다. 아, 근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아들한테 고백했으니까 그런 저희 거겠죠. 초등학교 때 이제 유치원 때도 그렇고 그 어떤 애가 저를 좋아했대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학교 일을 하셨어가지고 이제 엄마들이랑 친한데 그러니까 우리 애가 서윤이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오빠가? 그때 걔가 너 좋아했잖아 막 이러면서 그거를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저희 엄마 같은 느낌. 더 챙겨주고 싶어. 우리 애가 좋아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네. 그런 좋아한다는데. 우리 애 좋아해준다는데 약간 이런 느낌. 아, 진짜 웃기다. 그런 진짜 잊고 싶은 흑역사까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게 그 편지를 준 지 일주일 있다가 걔가 전학을 갔을 거예요. 봄방학 기간에 우리 2월달에 일주일 나가잖아.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귀는 둥 마는 둥 사실 데이트도 안 해보고 뭣도 안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연애라고 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제 친구들은 놀리죠 이걸 가지고. 너 남자친구 있었잖아 땡땡이. 아, 맞아. 진짜 저는 그 조롱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거에 전 그 다음부터 절대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하지 얘기를 초등학교 때는 아. 있어도 얘기를 안 했어요. 아, 근데 저는 남사친이 없거든요, 진짜. 그냥 거의 영예 수렴해요. 있긴 근데 있었잖아요. 아, 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있었는데 그렇게 막
그냥 고등학교 친구라서 있는 거지 아, 그렇게 오래 두고 친한- 싶진 않은 친구들이었어요. 어, 그렇게 연락을 이어나간 친구가 없었어요. 그 20살 이후에. 어. 근데 누나님은 남사친들이 조금 계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뭔가 저는 진짜 환경이 조성이 안 됐거든요. 그런 누군가를 만날.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게 자이 같냐, 저희의 솔로 아, 행이 자이냐 타이 같냐 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타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슬퍼. 타이도 있겠죠. 음, 슬프지만. 근데 제가 솔직히 20살 초반 때까지는 자이였어요. 뭐 이때 학교 때 미팅이 있어도 미팅 잡혀도 안 나도. 나가고 뭐 학교 옮겼을 때 꽈팅이 있거든요. 거긴 또 꽈팅이 있어도 안 나가고. 왜냐면 저는 그렇게 모르는 남자들이랑 처음에 가서 그 어색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거는 안 나간 건 자의였고, 그 다음에 연애할 마음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맞아.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좋고 혼자 노는 것도 너무 좋고 이러니까 그때는 자의였는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제는 연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주변에 남사친이 있어도 그건 정말 친구들일 뿐이고, 뭐 다른 친구들은 야 그래도 주변에 남사친들이랑 잘해봐 막 이러는데, 저한테 남사친들은 진짜 친구예요. 그러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제가 뭐 남자들이 있는 환경을 뭐 가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주변에 남자가 생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맞아. 이러니까 이제는 타이가 된 거죠. 타이에 의해서 연애를 못 하게 된.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게, 그러니까 초중고 때는 사실 전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그래서 크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잠깐 있긴 했지만 제가 금사빠 금사식이거든요. 이래서 안 되나? 그래가지고 잠깐 좋아하고 끝나고 약간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러다가 저희가 사실 여대에서 만난 거거든요. 미팅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미팅을 나간 적이 없고 한 번도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를 만난다면 자만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를 저는 진짜 추구하는 스타일이었단 맞다, 말이에요. 우리가 자만추였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애써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 뭔가 그렇게까지 연애를 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렇게 외롭지도 않고 약간 이런 게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만추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래서 약간 사이 같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 진짜 똑같아요. 외롭지도 않았고 크게 연애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맞아. 근데 이걸 보시는 혹시 20대 초중반 솔로분들 계시다면 20대 후반이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인만추라도, 저는 그때 해보지 못한 게 그게 경험으로라도, 누군가를 만나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뭐 미팅 나가봤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걸 남들은 해봤을 텐데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게 약간 아쉽더라고요. 뭐 그게 100%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는 뭐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라도 사랑을 위해 노력을 해보는 경험? 근데 또 저희가 외롭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조승희 누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사람 중에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냥 그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유난히 사랑을 많이 주고 싶어하고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사랑에도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건 성애적 사랑이지만 네네네네. 저는 그런 다른 종류의 가치의 사랑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조승희 누나님이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아니에요? 좀 추상적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뭔가 가족들 간의 사랑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네. 뭔가 이런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취미를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주변에 뭐 생명체를 사랑하는 거, 뭔가 이런 것들이 저는 조승희 누나랑 좀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좀 더 애정이 갔던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고 저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쪽으로 외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응. 어. 사실 저 지금도 그렇긴 해요. 어. 지금도 그래서 뭔가 애쓰지 않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지금도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 그래서 주변이 더 난리더라고요. 어. PT쌤 하다못해 PT쌤도 막 누구 만나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네일샵 원장님이 계시는데 결혼은 안 해도 서현 씨가 연애는 해봤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사랑에 미쳐서 그런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성애적인 사랑에 미쳐서 그런지 죄송해요. 아 근데 맞는 말이긴 하죠. 전 그냥 모두가 사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연애를 하고 모두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연애를 하고 뭐 결혼도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안 하고 있으면 왜 연애 안 해? 이런 맞아, 얘기를 맞아. 많이 듣게 되고 저도 20대 초중반에는 이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많고 그리고 그런 진짜 아까 말한 성애적 사랑보다는 그냥 다른 종류의 사랑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울 틈이 없었고 그런 저를 사랑했고 요즘에 왜 연애를 하고 싶냐면 물론 그런 제가 했던 사랑들이 사라진 건 아닌데 살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하나둘 자기만의 삶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놀 친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거의 대체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가 아무 때나 나 밥 먹고 싶을 때나 아니면 내가 뭐 영화 보러 가고 싶을 때나 같이 나들이를 나오고 싶을 때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친구를 또 좋지만 물론 친구를 사귀면 좋죠. 이렇게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를 사귀면 좋은데 친구를 지금 새롭게 사귈 수 없는 상황이고 이제 나도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나도 그런 사랑을 하는 존재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연애를 좀 하고 싶다. 외롭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좀 하고 싶어요. 막 친구들도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없고 뭐 다 사정이 있고 하는데 연인은 그렇지 않잖아. 연인은 맞아, 그래도 맞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먼저 신경 써주고 나랑 같이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낼 수 있는 존재일 것 같고 그런 이유 맞아. 때문에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친구는 진짜 가면 갈수록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은데 A는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내고 이렇게 같이 놀고 즐기고 하는 게 아무래도 가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저희도 사실 아직까지도 막 그렇게 위기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못 느끼는 게 아직은 그런 친구가 많지 않았어, 주변에.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제 뭐 가정을 이루는 친구들이 많을수록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외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느낀 게 제 동생네 커플을 보면서 그랬거든요. 지금 만난 지는 최근에 2년이 됐는데 근데 걔네 둘을 보면서 저는 이런 게 사랑인가 싶은 거예요. 어떤데요? 대학생이고 제 동생은 취준생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돈이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요. 금전적으로. 근데 제 동생은 막 전 재산 2만 원인데 자기들이 막 사주겠다 날린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남자애도 전 재산 한 12만 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사줄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 보고 이런 게 사랑인가? 사랑이다. 귀엽다. 자기 2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사주겠다고 막 이러고 있고 그게 사랑인가 싶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부족해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 진짜요. 예쁘다. 그래서 그런 서로 챙겨주는 것도 많이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했었어요. 장족의 지금도 발전이다. 장족의 발전이야. 그때 진짜 없었잖아. 나 연애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근데 뭐 지금도 막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애쓰고 싶진 않은데 그냥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놓치고 싶진 않다? 약간 이 정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 궁금해 죽겠어요. 제가 진짜 표현을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것도 자의 같다고 생각을 했던 게 누군가를 좋아해도 아예 상대방이 전혀 몰라요. 티를 아예 안 내서. 젖었네. 전혀 모르고
그 먼저 막 선톡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먼저 다가가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인데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조금 새롭게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몇 번 말을 나누니까 괜찮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호감이 있어가지고 진짜 처음으로 번호를 먼저 여쭤봤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도 제가 비공개 계정이기도 하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새로 만난 사람한테. 하자고 하면 하는데 많이 친해지지 않은 이상은 먼저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용기 내서 여쭤보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연락을 한 이틀, 3일 이어갔나?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굳이 이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왜 거예요. 현타가 간절하지 왔어요? 않은 거죠, 제가. 그래서 마무리 지었어요. 연락을 마무리 지었어요. 먼저 연락을 하고 그렇게 관심을 보일 정도면 원래 서현 씨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스타일이. 네. 그러면은 이 사람 내가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좀 나한테 되게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좀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더 이어나갔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질 못했나요? 아니,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20살 초반 때 진짜 경계가 심했을 때 그랬으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20대 후반이 되니까 자만추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냥 한번 해보자. 내가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던 거였거든요. 막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싶다 막 이런 건 아니었고 뭐 인연이면은 되겠지 약간 이런 마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타도 온 것 같고 빨리 이렇게 포기도 하게 된 것 같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쉽다. 더 해볼 생각은 없어요? 안 합니다. 좀 네. 짠 한번 할까요? 네, 짠 합시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다. 처음이니까 눈이 더 높은 느낌 있죠? 아시죠? 아니 근데 저는 사람들이 다 저한테 눈 높다 그러는데 저 눈이 안 높거든요? 아니 근데 당연히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니까 눈이 높아지게 되죠. 그런 사람들만 보면. 근데 현실에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그래서 현실에서 전 눈이 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는 아직 제대로 된 연애를 안 해봐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연애라는 것 자체가 본인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저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 같고 내가 최고고 약간 이렇게 자라잖아요. 되게 자의식이 많은 상태로 자라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그게 아님을 깨닫고 조금 자의식이 낮아지게 되는데 연애를 하게 되면은 그 자의식이 또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자의식 과잉을 되게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뭐 자존감이나 아니면 자아 효능감이나 막 이런데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게 연애에서 오는 중독이래요. 자의식 과잉이? 그러니까 자의식 과잉적인 거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연애가 주는 중독이고 끊을 수 없고 이런 느낌을 한 번 맛보면 조금 허들이 낮아지더라도 그런 상황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알겠다. 네, 근데 저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그쵸. 허들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맞는 말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 뭔지조차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요. 경험해보고 싶네요. 근데 지금도 주변을 보면은 되게 서로 사랑에 맞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런 연인들을 볼 때마다 어디서 저렇게 둘이 서로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나서 저렇게 오래 사랑을 하고 둘을 아껴주고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오래 연애를 안 해본 입장에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정말 대단하다. 이거 진짜 연애 안 해본 사람의 말 같은데 그냥 지금 봐도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 중에서 둘을 만난 거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인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연애 안 해본 사람 말 같긴 한데. 인연이죠, 당연히.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모르고 지나쳤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애정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거니까. 맞아요. 그것 자체가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적이까지라고도. 그러니까 진짜 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헤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아끼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 진짜 맞아. 대단하다. 맞아. 근데 저 그 눈 높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이상형 얘기하면서. 근데 저희 아빠를 보고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 아빠가 엄마를 진짜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희 아빠만큼 못하는 사람은 눈에 차지도 않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아빠가 뭐 거창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27이니까 제가 허니문 베이비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27년, 28년 이렇게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누군가를 온전히 좋아하는 마음, 이게 저는 진짜 너무 맞아. 아빠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엄청 챙겨주거든요. 뭐 해도 다 해주고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저희한테는 안 해줘도 엄마한테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 아니면은 나도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더 가서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눈이 좀 더 높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높아진 것도. 맞아요. 아빠를 보면은 저만큼 가정에 충실하고, 그러니까 가정까지 나아가자면 가정에 충실하고 뭐 자식뿐만 아니라 일단 1순위는 엄마잖아요. 엄마를 견뎌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견딘다고 생각해요. 엄마를 견뎌주고 참아주는 모습이 보일 때 대단하다. 저런 사람이 있을까 세상에? 맞아. 나도 저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맞아. 생각 때문에 더 기준이 높아지는 것 같아. 맞아요. 더 계속 재게 되고. 근데 조금 섣부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그 주순이 누나분이랑 저랑 공통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가정에서 오는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 부모한테일 수도 있고 조부모님한테일 수도 있고 그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뭐 반려동물일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너무 사랑받고 자라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기감이 없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 가정이 저희가 누군가를 타인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 가정을 이루어야 그렇게 또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우리 집 같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 이게 맞아요. 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그 어떤 성애적 사랑이라고 할까요? 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실 거 있으신가요? 연애나 아니면 연인? 어떤 연애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해보자. 아, 연애를 하고 싶다. 어떠한 연애를 하고 싶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제가 이상형이 약간 좀 상반되는데 네. 그냥 귀여운 사람 좋아하거든요, 저는. 나던데. 나던데. 근데 저는 현실 세계에서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귀여운 그러니까 사람. 외적으로 귀여운 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네가 성격적으로. 외적으로 귀여우면 더 좋겠지만. 나도 성격적으로 귀여운 사람. 근데 저는 그런 동성 친구는 많이 봤는데 이성은 진짜 못 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제 이상형인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제가 긴장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풀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긴장이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귀여우면 더 좋고 약간 이런 느낌. 어떤 어려운데요? 하고 싶으신데요? 저는 어떤 연애를 하고 싶냐? 어떤 연애를 하고 싶냐? 저는 그냥 엄청 아껴주는 연애? 저는 사실 그 동생이 저에 대해서 엄청 잘 알거든요. 맞아. 그래서 이제 말 안 해도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이런 연애. 근데 이러면 엄청 오래된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말 안 해도 통해서 서로 잘 말 안 해도 챙겨주고 알아주고 그런 연애. 아 근데 저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저 누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아, 왜냐면 보통 되게 누나 있는 남자분들이 좀 다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빠거나 아니면은 남자들만 있는 집보다는 누나를 가진 남동생이 있는 집이 되게 다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나 있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근데
제 동생의 경우는 좀 무뚝뚝하고 되게 잘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하지 않을게요. 누나님께 하는 거 보면은 네. 진짜 다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누나한테 하는 모습이. 엄마랑 누나한테는 좀 다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사실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요. 타인에 대할 때에도. 제 친구들도 누나가 있는 애들이 되게 다정한 편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또 오래전부터 가지고 왔던 생각이 있는데 네. 누군가에게 내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다. 누군가를. 그 사람 자체를?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저는 그때 말했지만 어렸을 때 진짜 경계와 의심이 심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잘 못 여는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온전히 마음을 주는 상대는 진짜 없어요. 진짜 저는 가족이 끝이거든요. 제 가족과 반려동물들.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도전이고 무섭거든요. 마음을 다 준다는 게. 지금 저희 개인 톡방 공지사항 문구 뭔지 아세요? 뭐예요? 켜보세요. 지금 저희 아. 카톡방 공지사항이 뭐냐면 이게 제가 서연이가 보낸 말이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공지로 띄워놓은 건데 서연이가 이 사랑도 너무 커 계속 숨 쉬어줬으면 좋겠고 숨 멈출 때까지 사랑 주고 받고 싶고 이렇게 말을 해놨거든요. 이게 반려동물한테 이렇게 한 말이에요. 근데 이 서연이가 한 이 말이 서연이가 말하는 그 온전한 사랑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정말 가족이나 반려견한테 하는 그런 만큼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 맞아요. 얘네한테는 진짜 온전히 줬거든요, 제 마음을. 근데 제가 온전히 못 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제가 너무 힘들까봐. 제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하게 돼요. 타인과 있으면은 항상 저는 좀 긴장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 얘기긴 한데 혹시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상처라기보다는 저는 상실을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라 누군가를 잃고 그게 감정적 연결이든 아니면 진짜로 물리적으로 돌아가신 거든 막 그냥 상실이 너무 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음을 좀 주지 않으려는 편이기는 해요. 딱 일정 정도의 좀 틈은 남겨둔다. 네, 왜냐면 제가 왜냐면 제가 이입을 너무 하기 때문에 그런 괜찮은 틈을 남겨두려고 하는 편인데 저는 우리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그 정도의 감정을 준다는 게 아직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래서 사랑이 되게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좀 장벽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분한테도 좀 다가가려다가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서연 씨. 너무 상실을 느껴도 그걸 채워주는 다른 뭔가가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상실을 견디고 또 극복하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용감하고 저는 진짜 부러워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 연애할 수 있겠죠? 그냥 결론. 결론, 우리 연애 연애할 수 가능성? 있겠지? 연애할 수 있겠지? 우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모태솔로들의 모태솔로라는 말이 왜 부끄러운 건데? 왜 우리가 지금 수줍어하고 있는 건데? 아니에요. 저는 살짝 수줍어요. 저는 근데 약간 이 분위기가 수줍어요. 왜냐면 저희 앞에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거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끝났으니까. 모태솔로의 연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공감되시거나 아니면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또 봬요. 안녕.